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백세정보통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요즘 우리 어르신들 마음은 그리 편치 않으실 겁니다.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끊긴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같은 심상치 않은 소문 때문인데요. 유튜브를 봐도 카톡을 봐도 나만 몰라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하며 불안만 커지셨을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보험료까지 3년 만에 인상된다는 소식에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더 내야 하나 막막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걱정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 5명 중 1명이 어르신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 정책이 대폭 개편된 것 뿐입니다. 정책이 바뀔 땐 늘 혼란이 따르지만 중요한 건 누가 더 빨리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기초연금 중단설의 실체부터 2026년 오르는 건보료를 단돈 0원으로 만드는 절세 비법, 그리고 요양원 대신 내 집에서 대접받으며 노후를 보내는 국가 통합 돌봄 서비스까지 아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잘 챙겨보셔도 불안함은 사라지고, 아, 올해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1년에 수백만 원 가치는 충분히 하는 알짜 정보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돈 문제,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올해 건보료율이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내 연금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건보료는 왜 이렇게 쑥쑥 오르나 화도 나고 답답하실 텐데요.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어르신들은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보기가 겁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밑으로 들어가서 건보료 한 푼 안 내던 피부양자 어르신들인데요. 재산 기준이 조금만 넘어가도 자격이 바로 박탈됩니다. 하루아침에 피부양자에서 쫓겨나 수십만 원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 충격이 정말 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이 박탈 위기를 막고 정부가 대놓고 홍보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제도,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집에 대출금이 있다면 그 빚만큼은 재산에서 빼서 건보료를 낮춰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산 점수를 낮춰야 피부양자 자격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는 박 어르신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 5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잡아서 건보료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의 대출이 1억 원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 1억 원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점수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2026년에 바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이 혜택을 안 줬는데 이제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웬만한 분들은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별 5개짜리 정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이 은행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 대출 있어요 라고 서류를 내야만 깎아줍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복잡한 건 딱 질색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대출금 잔액 증명서 한 장 떼신 다음에 신분증 들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자녀분들에게 정부이사 사이트에서 신청해달라고 꼭 부탁하세요. 이거 하나로 한 달에 몇만 원, 1년이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건보료 아끼는 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 있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혀서 건보료가 쑥쑥 올라갔죠? 차도 오래돼서 똥차인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냐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사실상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아주 고가의 수입차나 대형차가 아니라면 웬만한 중소형차나 연식이 오래된 차는 이제 점수에서 0점 처리됩니다. 만약 내가 2000cc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이번 달 고지서에 자동차 점수가 여전히 찍혀 있다면 그건 공단 전산이 아직 업데이트 안 된 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점수만 잘 챙겨도 재산 기준을 맞춰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건보료 무작정 내라는 대로 다 내면 나만 손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택대출 공제와 자동차 점수 완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점검해도 피부양자 자격 뺏길 걱정 없이 우리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있는 건보료 고지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자동차 점수가 몇 점인지, 내 재산 항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부자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 건보료 걱정을 덜어내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일자리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도 건강하고 의욕도 넘치시는데 정작 일자리를 구하려다가도 주춤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내가 돈 벌면 연금 깎인다던데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어도 연금이 반토막 난다더라. 차라리 안 벌고 연금 다 받는 게 이득이다라며 일자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6년 올해부터는 이런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약 300만 원 정도만 넘어도 연금이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선이 무려 509만 원까지 대폭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버는 게 아니라면 내가 평생 부은 연금은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나는 월급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는데 그건 어떡하나?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은 뭐가 다른 거지? 하실 텐데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 완화된 기준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내가 젊을 때 꼬박꼬박 냈던 내 돈, 국민연금 이야기니까 기초연금이랑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계산할 때도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서 실제 내가 받는 월급 봉투에 찍힌 금액보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은 훨씬 낮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노인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연금 깎일까봐 조마조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제 어르신들 연금 걱정 마시고 사회에 나와서 활기차게 활동하세요. 라고 등을 떠밀어주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지혜로운 백세정보통이 드리는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만약 내가 소득이 정말 많아서 연금이 조금 깎일 것 같다면 국민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연금 받는 시기를 1년만 늦춰도 나중에 받을 때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당장 돈이 급하지 않고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나중에 더 많이 받는 전략도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일하면 손해다라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2026년은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해입니다. 내 소중한 연금은 든든하게 지키면서 사회활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버는 활기찬 노후,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연금 깎일까봐 일 안 한다는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친구분께 수백만 원짜리 정보를 선물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이 밤잠 설치며 기다리셨을 이야기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카카오톡을 통해 이런 소문이 퍼졌죠.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긴다. 이 소식 듣고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연금을 끊나 하며 가슴 철렁하신 어르신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1월 25일이 월급날처럼 연금 기다리는 날인데 이날 안 들어오면 어쩌나 불안하시죠?
지혜로운 백세정보통이 팩트를 딱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어르신이 끊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그리고 왜 1월 25일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아셔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정 기준액의 변화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1월 물가나 집값이 변하는 것을 보고 기초연금을 줄 사람을 정하는 기준선을 새로 발표합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쉽게 말해 시험 합격 점수가 바뀐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는 턱걸이로 합격해서 연금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올해 갑자기 집값이 크게 올랐거나 재산이 늘어난 분들은 아쉽게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던 분들은 올해 기준이 높아지면서 새로 받게 될 수도 있죠. 즉, 정부가 연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재심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바로 1월 25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럼 1월 25일에 연금이 정말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말세다라고 한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25일에 입금이 안 됐다면 신분증 들고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재산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공단 전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이의 신청입니다. 탈락 통보를 받고 90일 안에 신청해야 하니까 늦지 않게 서두르셔야 합니다. 나는 재산도 그대로고 소득도 없는데 왜 끊겼냐라고 당당하게 물어보고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명심하세요. 정부는 연금을 제발 받아가세요라고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1월 25일은 내 연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내 재산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주변 친구가 야, 기초연금 이제 안 나온대 라고 겁을 준다면 그게 아니라 1월에 기준이 바뀌어서 확인해 보라는 거야 라고 똑똑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일구신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억울하게 놓치는 일 없도록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시고 1월 25일 통장 확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통합 돌봄 서비스 듣기에는 참 좋은데 대체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 서비스의 핵심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보건소 가고 밥 안 오면 구청 가고 집 수리하려면 복지관에 전화해야 했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있는 통합돌봄 창구 딱 한 곳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나 아파요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장기 요양 등급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미리 준비해둬야 급할 때 국가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2026년부터는 등급이 낮아도 예방 차원의 돌봄이 강화되긴 했지만 정식 등급이 있으면 국가 지원금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원 환자 재가 지원이라는 제도를 꼭 기억하세요. 만약 무릎 수술이나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집에 가면 나 혼자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이때 병원 내에 있는 상담실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퇴원하는 날짜에 맞춰 집으로 도시락이 배달되고 문턱 제거 같은 집 수리까지 미리 해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때 지원받는 금액이 월 최대 24만 원이나 더 늘어났으니 이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녀분들에게도 꼭 말씀하세요. 얘야, 나중에 내가 병원에서 나갈 때 주민센터에 제가 복지 연계 꼭 신청해라라고요. 자녀들이 일일이 연차 쓰고 와서 수발 들지 않아도 국가 시스템이 도와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내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기 드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감이 절반으로 줄어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듣다 보니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전세인데? 세전이야, 세후야? 이런 궁금증들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밀착 문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보료 대출 공제, 전세자금 대출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내가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빌린 임차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세 대출이 있다면 꼭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내 아까운 보험료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두 번째 질문. 연금 509만 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세전입니다. 하지만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받는 월급에서 근로소득 공제 25%를 기본으로 빼주기 때문에 실제 월급 봉투에 600만 원 가까이 찍혀도 연금 깎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기초연금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연금이 안 들어온 걸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간 기간을 놓쳐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1월 25일에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2월 안에는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체크리스트 3가지를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서 사진 한 장 찍어두세요. 건보료. 내 고지서에 자동차 점수와 대출 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연금. 1월 25일 입금 확인하고 안 들어왔다면 바로 주민센터 가기. 돌봄. 우리 동네 통합 돌봄 창구가 어디인지 전화 129번으로 물어보기. 나이가 든다는 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백세정보통은 여러분이 그 권리를 100% 누리실 수 있도록 내일도 발로 뛰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이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당당하고 활기찬 2026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이제 국가와 저희 백세정보통이 함께 지킵니다. 감사합니다.